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대의연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 에너토크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여러분들도 아마 뉴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바로 이 체코 원전 사업에 대해서 우리 한국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다라고 하죠. 이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 이후에 사장이 되었었던 이 우리나라 원전 산업이 다시금 날개를 펼칠 수 있을 정도의 상당히 큰 이슈로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체코 원전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됐었고, 우리나라는 도대체 어떤 노력을 했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너토크에는 어떤 영향이 끼칠 수 있을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주 여러분들께서 이 에너토크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제가 끝까지 파고들어서 궁금증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궁금하셨던 내용들 좀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기사를 좀 살펴보자면요. 이 체코 원전 사업에 대해서 우리 한국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다라는데요. 2009년 이후에 15년 만이라고 한답니다. 2009년이라고 한다면 아마 아랍에미리트 거기 수주로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적으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것은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이래요. 일단 우선 협상 대상자라는 말 그대로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곳을 선정을 해서 1차로 추린다는 거예요. 1차로 추려진 업체를 다른 곳보다 최우선적으로 협상을 할 수가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아직까지는 수주 확정은 아니고 내년 3월이 최종 계약이라고 한다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축포를 터뜨리기에는 아직 이르지만 이 가능성이 높다는 점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체코 원전 우선권을 따오는 데까지 어떤 노력들이 좀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팀 코리아라는 곳에서 상당히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데,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팀 코리아 같은 경우 뭐 한수원이라든지 두산 에너빌리티, 한전기술, 한전 KPS 등의 기업과 이 산업통상자원부 그리고 외교부 등으로 구성된 민간 합동팀으로 체코 원전 수주전에 뛰어들었다라고 한답니다. 무려 2016년부터 이 체코 원전 수요를 좀 발견을 하면서 2018년에 들어서는 이 팀 코리아를 결성을 했다라고 한답니다. 그러면서 체코 원전 수주 준비에 좀 박찼었는데, 그러니까 무려 거의 8년 동안 준비를 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이후 2022년 3월에 들어서 드디어 체코에서 원전 수주에 대한 입찰을 받기 시작되는데요.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뭐 우리나라가 수주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전망이 안 좋았어요. 왜 안 좋았냐라고 한다면, 체코가 2016년에 원전 건설을 발표하고 나서 원전 강국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이라든지 프랑스, 러시아, 뭐 중국 등등등등 뭐 이러한 국가들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저희가 이 전 정부 시절 정책이 뭐였었죠? 바로 탈원전 정책이었었죠. 사실 탈원전이라는 말 자체가 뭐 어불성설이라는 느낌이 상당히 강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자국에서는 원전을 다 해체하고 다른 나라 가서 수주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 어불성설이라는 말인 거죠.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 거를 사용해 주겠습니까? 아무튼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한국의 입지가 상당히 좁아졌고요. 그런데 이번 정부 들어서,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서 탈원전 정책 폐지로 인해서 원전 수출 드라이브가 시동이 걸렸었죠. 뭐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팀 코리아는 좀 한 발자국씩 계속해서 진전했었는데요. 일단 체코가 원하는 방향성은 이 가성비와 납기일이었어요. 원전 건설 단가로 따지자면 프랑스의 반값도 안 되는 이 저렴한 가격이라고 한다는데, 우리나라가 좀 킬로와트로 따져보자면 한국 같은 경우 3,571달러, 그리고 프랑스는 7,931달러, 그리고 미국은 5,833달러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사실 한국은 상당히 싼 가격에 무기를 삼을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납길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 같은 경우 대형 원전 한 기를 건설을 하게 된다면은 6에서 10년 정도 걸린대요. 사실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죠. 한국은 그때 당시 그 아랍에미리트 수주할 때 당시에 원전 1호기 건설하는 데만 3년 만에 완성을 했대요. 사실 2배 가깝게 빨리 건설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무기로 정부에서는 이렇게
수주를 받으려고 노력을 했었고, 이러한 상황에 맞춰서 이 체코 같은 경우도 뭐 가성비와 낫길로 따져만 봤을 때도 우리나라가 좀 적합해서 이 우선 협상 순위권을 좀 주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다음으로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제일 첫 번째로 이 체코 원전, 그러니까 추후에 진행되는 이 체코 원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고 한다면은 지금 사진을 보시면 현재 한국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곳이 여기 두코바니 발전소라는 곳이에요. 근데 체코 같은 경우 이 테멜린 발전소까지 지금 지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추후 이 사업자 선정은 좀 나중에 추후에 예정이 될 예정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두코바니 발전소가 확실하게 이 계약을 성사시킨다라고 한다면 체코 입장에서는 사실 테멜린까지 우리나라한테 좀 사업권을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이러한 점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상 이러한 체코 수주 경쟁으로 인해서 우리 한국의 원전 산업 경쟁성을 또 입증시킬 수 있었던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제가 계속해서 관련 소식 추적해서 나가겠으니까 기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 그렇다면 지금 에너토크 같은 경우 어떻게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실제로 이 체코 원전 수주에 직접적인 영향을 가질 수 있는 기업이 아니더라도 이번 체코 원전 이슈로 인해서 우리 한국의 경쟁력을 좀 전 세계에 널리 알렸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우리 기업에게 러브콜이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 이러한 점으로 에너토크 같은 경우 향후 이 원자력 발전소에 필요한 이 냉각수를 제어하는 이 밸브를 구동시키는 장비를 제조 판매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수주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차트 보면서 마무리 설명 짓도록 할 텐데, 오늘 같은 흐름은 시가 20%, 그러니까 갭상승을 하면서 좀 흐름이 좋아 보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상 계속해서 하락을 했죠. 결국엔 종가는 마이너스 1.5%로 하락 마감을 한 모습을 볼 수가 있겠는데, 제 생각은 좀 이래요. 일단 우리가 이 체코 원전 우선 협상권은 받았었지만 아직 계약까지는 많은 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이잖아요. 내년 3월이라고 한다면 약 한 8개월 정도 남은 상황에서 아마도 이 시장에서는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이 스탠스를 좀 가졌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이렇게 하락을 했으니까 결국엔 우리가 지켜볼 것은 지지라인 이쪽이겠죠. 이 지지라인 같은 경우 이 부분과 이 부분, 이 가격 레인지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탈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리스크적인 관리는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승시 같은 경우는 사실 에너토크 같은 경우 2022년 때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한 바가 있어서 상승 시에 이 저항이 상당히 강할 가능성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다. 이러한 점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껴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하여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대의연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